자, 이렇게 우리가 그 오버로딩 기술, 즉 PAT 기술이 이렇게 설정이 된다는 것을 요 토포로지와 요 설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책에는 사실 요 지금 그 그림이 없고 요 설정이 지금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설명드린 요 PPT 자료와 함께 설명 요걸 이해하게 되면은 PAT가 이렇게 설정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단계의 공인 IP 범위 잡아주는 부분 설정은 사실은 여기서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한 개의 공인 IP를 이용하는 경우이죠. 인터페이스 우리 집에 061을 예를 들면 가장 좋을 거고요. 뭐 다시 말하면 시스코 라우터를 우리 집에서 우리가 062 대용으로 이런 설정을 하면 그대로 쓸 수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인 IP 할당된 인터페이스 요 인터페이스의 하나의 공인 IP를 이용해서 PAT를 정의할 때, 즉 시스코의 오버로딩을 정의할 때는 이렇게 사설 IP 범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 사설 IP가 이용하는 공인 IP를 인터페이스로 이렇게 잡아주고 오버로드라는 기술을 쓰게끔 해야만, 요 명령을 더해야만 PAT라는 거죠. 우리가 기술로 변화된다는 거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설 IP가 가지는 요 인터페이스 두 개가 인사이드로 잡아주는 명령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인터페이스 공인 IP를 갖고 있는, 즉 외부로 나가는 인터페이스가 아웃사이드로 잡아주게 되면 패킷을 이렇게 내부에서 외부로 보냈을 때 주소 변환이 이루어지고요. 뒤에 포트 넘버가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포트 번호가 붙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PAT라고 한다는 것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갔다가 돌아올 때는 전부 다 보세요. 얘도 전부 다 무슨 IP? 하나의 공인 IP로 돌아오겠죠. 목적지 IP가. 원래 출발지로 나갔다가 돌아올 때는 목적지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와서 최초 출발한 사설 IP가 무엇인지 구분할 때는 NAT 테이블의 포트 번호 요거를 보고 최초 출발한 출발지 사설 IP가 요거구나. 그 다음에 4.12구나. 이렇게 포트 번호를 보고 최초 출발한 사설 IP를 우리가 분리, 그죠? 해서 다시 포장을 해서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어떤 기법이 PAT 기술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뭐 315페이지까지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316페이지 보게 되면 표 7-3을 보게 되면요. 이 NAT 테이블의 설정을 지우기 위해서는, 즉 여러분 이렇게 설정한 설정 부분이 있죠. 우리 3단계 설정 이런 것들이 우리 설정을 지울 때 이 앞에다가 no라는 우리가 명령을 내리면 다 지워지지 않습니까? 모든 명령을 우리가 삭제할 때요. 근데 우리 NAT는 앞에다 no에도 이게 삭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게 어떤 경우냐? NAT 테이블에 이렇게 주소가 이렇게 변환이 된 테이블이 존재하게 되면 이 NAT 설정 명령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앞에 노란 명령을 여러분이 내리더라도. 그래서 여러분이 NAT 설정을 지울 때는 반드시 이 NAT 테이블을 전부 다 지워줘야 됩니다. 그 지워주는 명령이 여러분 교재 보게 되면 Clear IP NAT Translation 별표라는 부분이 보일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필요한 어떤 그런 것만 지울 때는 자, 요 명령입니다. 그죠? 전체 다 지웁니다. 별표를 때리게 되면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공인 IP와 원하는 사설 IP, 즉 특정 어떤 그 변환 항목만도 여러분이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NAT 테이블을 갖다가 지우는 명령, 이 명령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명령을 통해서 NAT 테이블을 다 제거시켜 줘야만이 여러분이 NAT 설정, 그죠? 명령을 또 삭제할 수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16페이지에 변환 테이블 이슈 해결하기 부분이 나온다. 그죠? 이거는 분명히 금방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고요. NAT 테이블을 확인한 다음에 NAT 테이블에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어떤 그 항목을 지우거나 전체를 지우거나 이런 명령을 이용해서 NAT 테이블을 지울 수 있고, 이걸 지워져야만이 NAT 설정 명령이 또 삭제가 되어진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317페이지 1단계부터 쭉 보게 되면요. 디버그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NAT 테이블이 생성된, 자, 이렇게 테이블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이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과정, 즉, IP 주소가 변환되어지는 과정을 우리 앞부분도 우리가 show 명령과 디버그 명령을 잠깐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show는 우리가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예, NAT 테이블 결과를 만들어진 결과를 보여주는 거고, 이 NAT 테이블을 만드는 과정을 보는 명령이 바로 디버그 명령이죠. 우리 교재 그 디버그 명령이 그죠? 잘 안 쓰이네요. 디버그 교재 여러분들 317페이지에
3단계 보니까 디버그 명령이 보인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NAT 설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주소 변환되는 과정을 여러분이 디버깅 보려면은 저 뒷부분에 이제 디버그 IP NAT라는 명령을 이용하면은 볼 수 있습니다. 318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우리도 뒤에 PPT 한번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NAT 테이블이 변환되는 것을 잡으세요. 디버그 IP NAT 딱 하게 되면 보시는 것 같이 이게 최초 출발지 IP죠. 이게 사슬 IP가 요 공인 IP로 쉽게 말하면 변환되어졌다 이야기고요. 목적지 IP는 요 번호 요 IP다. 그래서 이 IP가 변환되어지는 과정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show IP NAT 우리가 통계 NAT 변환 어떤 통계를 보면 몇 개가 지금 5개가 히트 변환되어졌다. 이런 부분도 지금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의 설명이 교재 319페이지부터 320페이지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어떤 NAT 변환 부분의 어떤 이슈를 우리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 앞부분 뭐 우리가 설명한 부분입니다. NAT 테이블 설정이 봐야 되고 또 테이블 지우는 거, 디버그 명령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실습 토포로지를 가지고 진짜 NAT 변환이 되어지는지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 패킷 트레이서 우리 수업했던 그죠? 요걸 한번 갖고 와서 제가 실습을 하겠습니다. 이걸로요. 자, 우리가 이미 라우팅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라우팅 대구에서 외부로 나가는 거 다 확인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 우리 그 저번 주차 수업에서 요 KT 라우트에 우리가 어떤 설정을 했나요? AC를 걸었었죠. 자, 보겠습니다. show IP 액세스 리스트 하게 되면 자, 보시는 것 같이 사슬 IP 여기 전부 다 deny 다 거부되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그죠? 예, 다 거부된 부분이 보이고 있고요. 하나가 빠졌다 그죠? 예, 그 나머지는 전부 다 통과가 돼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앞부분 얘기했습니다만 당연히 ACL은 deny 모든 그 부분 뒤에 요 마지막에도 안 보이지만 40번 라인에 또 모든 걸 버리라는 구문이 숨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통과시키는 우리가 명령이 하나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진이 빠졌네요. 보겠습니다. 억스리스트 자, A시본 1번입니다. 그죠? permit any 그래서 다른 모든 출발지 IP는 허용해야 되겠죠. 여기 하나 빠졌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요 C를 00 인터페이스에 우리가 인사이드로 우리가 정의를 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permit any 그 위에 지금 10.A 클래스 사슬 IP 대역, B 클래스 사슬 IP 대역, C 클래스 사슬 IP 대역은 전부 다 D9 거부하고 그 IP가 아닌 것은 뭐 한다? 통과시켜 줘야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이런 설정을 지금 현재 해놓은 부분이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IP 변환을 한번 해볼까요? IP 변환을 갖다가 저기 우리가 지금 서울이나 대구나 부산 보게 되면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사슬 IP 1716 사슬 IP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렇게 AC를 걸었기 때문에 또 인터페이스에다가 보세요. 쇼런 하게 되면 쇼런으로 확인하겠습니다. KT의 C를 00 요 인터페이스입니다. 요 인터페이스에 지금 어떤 설정이 되어져 있느냐 보시는 것 같이 IP 액세스 그룹 1번 아까 AC 1번이었죠? 인바운드로 들어오는 걸 전부 다 여기서 체크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부 다 deny 사슬 IP를 전부 다 뭐 해놨나요? deny 해놨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사슬 IP가 통과가 안 될 겁니다. 예. 그럼 안 되는 걸 우리가 저번에 확인했으면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한번? 자, 저번에 보게 되면 대구에서 자, 보겠습니다. 설정 요 아까 그 KT에 여기 방화벽을 가정하겠습니다. KT의 방화벽에서 ACL을 설정하지 않았을 때는 자 외부로 150, 150, 151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ACL을 건 다음에는 Destination Host Unreachable 인터넷 접근이 불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한번 더 확인해 볼까요? 자, 무슨 같이 자 연결 안 됩니다. 왜? 사설 IP는 금방 전부 다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에서 전부 다 필터링 통과 안 되도록 그죠? 다 설정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당연히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앞에 많은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죠? 우리 앞 시간에 한번 볼까요? 보세요. 이런 사설 IP를 가지는 이런 IP들은 인터넷 서비스의 프로바이더에서 전부 다 막는다. 방화벽에서 필터링 못 나가게 다 막았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지금 실습하는 어떤 그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개념을 갖고 계셔야만이 ACL 때문에
우리가 ISP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방화벽에서 사설 IP가 외부로 못 나가도록 설정이 다 되어서 지금 외부 연결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 인터넷 연결 한번 되게끔 하기 위해서 공인 IP로 변환되는 NAT 기술, 거기다가 PAT 기술 한번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기업입니다. 기업에는 컴퓨터들이 많죠. 그래서 뭐 대구지사에도 몇백 대가 있고 부산도 몇백 대가 있고 서울도 아주 많다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많은 사설 IP 가지는 컴퓨터가 자 211에 256.0 요거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제 사무실 쓰고 있는 공인 IP 대역입니다. 이걸 임의로 제가 한번 정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인 IP는 아무 IP나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역을 갖다 써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대역 요 IP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부에 이 1716이라는 요 IP가 전부 다 무슨 IP로? 요 IP로 변환되게끔 이제 해야 되는데, 자, 그 전에 하나 여러분 중요하게 또 개념을 잡을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NAT 기술을 쓰게 되면, 자, 여기가 외부입니다. 인터넷입니다. 외부죠, 외부죠. 외부 네트워크에서 사설 IP를 쓰는 이 내부 네트워크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내부입니다. 그죠? 안 보여요. 네. 안 보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이 외부에서는 이 내부 네트워크를 요 공인 IP로 변환되다 보니까 요 공인 IP 대역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겠죠. 그러면 KT에서는 요 내부 네트워크에 접근할 때 바로 요 내부 네트워크는 211.256.0이다라는 요 대역으로 갈 수 있는 우리가 정적 라우팅을 하나 설정해야 됩니다. 즉 외부에서는 요 네트워크를 요 IP로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죠. 요 IP로. 왜? 이게 공인 IP니까요. 얘들이 밖으로 나갈 때 변환되어지고 갔다가 돌아올 때 요 IP로 돌아와서 여기서 또 사설 IP로 변환되어지겠죠. 그죠? 여기 저 라우트에서요. 서울 라우트에서. 그래서 KT에서는 요 내부 네트워크, 기업 네트워크를 요 IP 대역으로 알고 있도록 하는 경로가 하나 필요합니다. 자, 그 설정을 제가 먼저 한번 정적으로 한번 설정을 라우팅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현재 지금 KT 라우터에서는 자, 이 밑에 대역을 우리 이전에 실습한 것 같이 이렇게 사설 IP 대역으로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 모두 삭제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 삭제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뭘 내야 돼요? 원래 211의 요 대역으로 요 대역이 요 밑으로 가는 경로다라고 잡아주는 정적 경로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럼 제가 일단 저걸 한번 치워볼까요? 네, 치우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필요 없는 거니까요. 자, NoIP 라우트 172.16에 0.0에 255.255.00. 자, 여기까지만 하면 지워집니다. 한번 지워서 볼까요? 자, 라우트 하게 되면, 자, 정적 라우트가, 기존에 우리가 이 NAT를 쓰기 전에는 KT에서 바로 요 대역을 그냥 1716 대역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요 경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걸 그만 제가 지웠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이 그 외부에서는 요 내부 네트워크를 요 공인 IP로 바라보기 때문에 요 IP가 외부에서는 목적지가 돼야 됩니다. 그 경로가 하나 필요합니다. 자, IP라우트라는 명령을 통해서 211에 255에 56에 0 외부에서 바라보는 대역입니다. 25.25.25 공인 IP 대역이죠. 어디로? 172.16에 6.1 서울의 그죠? 라우터 IP로 자 정의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S 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서 KT 쪽에서는 이 내부 네트워크를 이제 공인 IP 요 대역으로 바라보는 거죠. 왜? 요 IP로 변환되게끔 해야 되니까요. 결국은 요 대역이 저 내부 기업의 대역은 요 IP 대역이다라고 이렇게 경로를 잡아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서울 라우트에서 NAT를 그려야겠다. 그죠? 자, NAT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동적 NAT를 이용한 오버로딩을 하겠습니다. 공인 IP 범위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254개 공인 IP를 다 쓴다는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에 기업의 우리가 사설 IP는 뭐 수천 개가 있다는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1단계가 동적 그 NAT는 1단계가 공인 IP 범위를 잡아주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IP NAT 풀 명령이었고요. 뒤에다가 풀 네임을 갖다가 정의를 갖다가 해주면 되겠죠. 뭐 그냥 우리 교재같이 임의로 넷 뭐 20211로 할까 이렇게 해요. 여기 211 앞부분 이렇게 따겠습니다. 그냥 임의로. 그 다음에 최초의 IP가 자 211에 255의 공인 IP 1번이죠. 56.1번이 맨 처음 쓸 수 있는 거고, 그 라스트가 물론 뒤에 무릎 붙이면 이렇게 도움말 되겠죠. 그죠? end IP입니다. 자, 그럼 211에 255에 56에 254번 254개 다 쓰다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넷마스크 명령을 씁니다. 넷마스크. 좀 길게 좀 산절을 보겠습니다. 넷마스크. 자, 서브넷 마스크 2호점 254개 쓰는 마스크는 C클래스 마스크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정의한다는 얘기죠. 여기 1단계 공인 IP 범위를 잡아줬습니다. 2단계 사설 IP 범위를 잡아줘야겠죠. 무슨 명령으로? 액세스 리스트 명령으로. 표준 ACL이니까요. 1. permit. 자, 밑에 사설 대역은 요 대역 전체 다 줘. 그죠? 0.0.255에 255. 그럼 1716으로 시작하는 모든 사설 IP가 여기에 정의된 공인 IP로 변환되면 될 거 아닙니까? 자, 여기 바로 2단계 사설 IP 범위, 기업의 사설 IP 대역을 잡았습니다. 3단계 뭐 해야 되죠? 요 사설 IP가 요 공인 IP로 변환되게 하는 매핑 작업을 해줘야겠죠. 그게 바로 3단계 설정에서 IP, NAT, inside, source, list 요 명령입니다. 교재 명령이 다 나와 있으니까요. 자, 이 리스트에 바로 번호가 1번 6 아닙니까? 사설 IP 리스트 이걸 말합니다. 자, 1번으로 정의된 요 사설 IP가 자, 풀 그죠? 풀 공인 IP 이름이 그 범위 이름이 net211입니다. 이것도 소대문자 다 구분해야 됩니다. net 다시 net 211 자, 이렇게 정의했죠. 여기 바로 사설 IP 1번 ACL 문장에 있는 요 사설 IP가 net 211이라는 바로 공인 IP 풀네임을 가진 요 범위 IP로 변환되어라. 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공인 IP 254개 아닙니까? 그럼 내부에 254개의 사설 IP가 변환시키면은 그 다음에 변환될 공인 IP가 없습니다. 그럼 255번째 컴퓨터부터는 인터넷 서비스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뒤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오버로드라는 명령. 여기서 엔터를 치게 되면은 그냥 동적 나트가 되는 것이고 뒤에다 오버로드를 이렇게 넣어야만이 이제 뭐가 된다고요? PAT 기술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부에 수천 개의 사설 IP가 254개의 공인 IP로 그죠? 변환되어지면서 포트 번호를 이제 나트 테이블에 가지고 이제 변환이 되어져서 인터넷 목적으로 적합한 PAT 기술로 우리가 변형을 시키는 겁니다. 자, 엔터. 자, 그 다음 중요한 건 뭐였죠? 4단계 설정입니다. 사설 IP를 가지는 요 C를 00와 C를 01은 inside. 그 다음에 여기 또 있네, 그죠? 여기. 네. past ethernet 00. 요거도 여기도 들어오죠? 여기도 들어오죠? 대구수 들어오고 부산수 들어오고. 그럼 요 세 개 인터페이스는 inside 잡아줘야 됩니다. C를 00, 대구에서 오는 사설 IP, 부산서 들어오는 C를 01, 그 다음에 서울의 사설 IP 들어오는 fast ethernet 00. 자, 요거는 전부 다 인사이드 인터페이스로 잡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C를 02, 요 인터페이스가 바로 아웃사이드로 잡아주면 되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 이렇게 나가니까 주소 변환 될 것이고요. 여기서 들어와서 또 이렇게 나가니까 주소 변환 될 것이고 서울 쪽에서 들어오는 것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니까 변환 되겠죠. 자, 그래서 세 개 인터페이스를 인사이드로 잡아주고 C를 02를 아웃사이드로 잡아주는 요 설정을 마지막 작업으로 해야 됩니다. 자, 인터페이스 먼저 서울의 fastnet 00에서 IP NAT inside. 자, 그 다음에 불러드릴게요. 대구에서 오는 거는 C를 00로 옵니다. 그죠? 자, 이것도 NAT. 그 다음에 부산에서 오는 건 C를 01입니다. 이것도 NAT inside. 자, 그러면 내부 인터페이스 세 개 인터페이스를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C를 02. 이게 바로 KT로 가는, 외부로 가는 인터페이스입니다. 그죠? 이게 바로 IPNAT outside로 명령을 내려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요. 그럼 설정이 동적 나트를 이용한 오버로드, 즉 PAT 설정이 끝나게 됩니다. 그럼 한번 쇼런 명령을 통해서 한번 해볼까 하면요. 자, 쇼런 통해서 설정부터 볼까요? 자, 1단계 공인 IP 범위를 잡아주는 풀 잡아줬습니다. 2단계 사설 IP를 잡아주는 ACL 명령으로 표준 ACL을 잡아줬고요. 3단계 이 사설 IP가 바로 공인 IP로 변환되는데 오버로드 기술, PAT 기술을 쓰라라고 정의했고요. 4단계 fast ethernet 00, IPNet inside, C를 00, inside, C를 01, inside, KT로 가는 인터페이스가 outside. 자, 이렇게 잡아준 거죠. 자, 그러면 한번 패킷을 한번 외부로 한번 내보내볼까요? 예, 내부로 보내면서 여기서 디버그 명령 한번 내려보죠. 뭐, 그죠? 예, 디버그 IP NAT라는 명령을 딱 내린 상태에서 자, 대구에서 외부로 한번 패킷을 한번 제가 한번 쏴보겠습니다. 인터페이스 두 개 다 열어서 한번 볼까요? 예, 요거를 디버그를 열어서 이렇게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외부로 패킷 딱 쏘게 되면 변한 걸 확인해 보죠. 자, 보십시오. 디버거 명령을 통해서, 자, 아까는 패킷이 밖으로 목적지 호스트에 도달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됐지만 지금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쪽에 응답하는 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보는 것 같이 대구의 요 컴퓨터 IP가 172.162 2.11번 아닙니까? 요 IP가 최초 우리가 공인 IP 범위인 211에 2556 1번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그 디버그 IP가 이렇게 변환되어진 걸 목적지 연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목적지죠. 그죠? 자, 그러면은 NAT 테이블이 생겼겠죠? show IP NAT translation 이 명령을 딱 내리게 되면, 자, 보십시오. 인사이드 로컬 이게 사설 IP입니다. 바로 대구의 IP 대응 맞죠? 뒤에 포트 넘버 달고 있습니다. 실상 포트 넘버 이렇게 13번 이 번호를 쓸 수가 없는 요 0번부터 1023까지는 웰라운 포트이기 때문에 사실 이 번호는 사실 쓰진 않습니다. 패킷 트레이스라서 이 번호를 쓰지만 이 웰라운 포트는 목적지 포트로 정의되기 때문에 사설 대역으로 출발지 포트로는 쓰지 않습니다. 어쨌든 변환되는 걸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보세요. 그죠? 13번으로 변환되는 걸 공인 IP, UIP로 변환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부산에서 한번 해볼까요? 자, 부산에서도 한번 외부로 한번 핑 150에 150에 1로 자, 패킷이 이렇게 외부로 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디버그에서 보게 되면 자, 3.11이 지금 부산 PC IP 맞죠? 자, 얘도 또 똑같은 IP로 지금 변환된 게 보이지네요. 나트 테이블을 또 보게 되면 자, 보시는 거죠. 그죠? 3.11이 이 IP로 변환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적지 IP가 보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시스코의 NAT 오버로딩 기술, 이게 결국은 필드에서는 PAT 기술이라는 이 기술을 통해서 인터넷 연결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으로써 어떤 목적을 달성한다고요? 이 내부의 수천 대의 컴퓨터에는 사설 IP, 즉 돈을 주고 구입한 IP가 아니죠. 임의로 쓰는 사설 IP를 갖다가 쓰면서 돈을 주고 구입한 공인 IP는 사실은 요거 254개 C클러스 다 합니다. 그죠? 이게 사실 한 개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하나의 공인 IP라도 가능합니다. 요 C를 제로2 여기다가 하나의 공인 IP를 여기다가 공인 IP가 할당된다면 요 하나의 공인 IP를 통해서 수천 개의 사설 IP가 다 변환될 수가 있습니다. 이론상 포트 번호 개수만큼 한 4만여 대 쓸 수 있는 포트 번호의 범위 4만여 대의 사설 IP가 하나의 공인 IP로 변환되게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바로 PAT 기술입니다. 그럼으로써 공인 IP를 갖다가 우리가 절약하는 목적을 달성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을 지금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아주 심플하죠.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뭐 많은 기업들, 즉 뭐 KT나 이렇게 인터넷 우리 IT 회사 이런 회사들은 사실은 공인 IP를 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다 사설 IP를 씁니다. 한전 같은 경우도 10점 대역을 써요. 10점 대역을. 그러면 한전에 있는 모든 직원들의 컴퓨터는 10점이란 사설 IP를 쓰고 있고 그 사설 IP를 쓰는 우리가 PC가 인터넷 쓸 때는 마찬가지 KT 쪽에 이렇게 뭐 요즘에 방화벽이 나트 기술을 쓴다고 했잖아요. 방화벽에서 나트 기술을 적용해서 이렇게 공인 IP로 변환되게 함으로써 한전 직원이 아마 수천 명이 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많은 사설 IP가 결론적으로 한 개 또는 다수의 공인 IP를 이용해서 주소가 변환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술. 이것이 바로 NAT 기술 중에 확장된 바로 무슨 기술? PAT 기술이다 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PAT 기술. 그러니까 PAT 기술을 시스코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버로드라는 명령을 쓰기 때문에 오버로딩, NAT 오버로딩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필드에서는 PAT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PAT라는 용어를 좀 기억을 했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런 그 패킷 트레이스라는 이런 어떤 우리 에뮬레이터를 통해서 NAT가 이렇게 우리가 주소 변환이 되어지는 부분들을 금방 디버거 명령을 통해서 지금 그죠? 확인했죠? 그죠? 보는 것 같이 이 디버거 명령을 통해서 IP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변환되어지는 과정도 볼 수가 있고 NAT 테이블이 생성이 된 것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필드에서 지금 그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인터넷을 연결을 요즘 안 하는 게 뚝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모든 기업에서 뭐 대학교는 일부,
대학교는 사실 우리가 어떤 교육적인 어떤 부분 때문에 공인 IP를 많이 씁니다. 일부 쓰기는 또 사설 IP 쓰긴 쓰지만 여러분 그동안 다녔던 초중고 전부 사설 IP입니다. 학생들 컴퓨터는요. 그 다음에 많은 기업들이 전부 다 굳이 공인 IP를 쓸 필요가 없는 그런 네트워크에는 전부 사설 IP를 쓴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수업을 통해서 이야기한 바로 나트 기술, 점적 나트, 동적 나트, PAT 이런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주소 변환을 갖다가 지금 해서 IP를 갖다 우리가 절약하는 공인 IP의 부족한 현상을 해결하는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그 패킷 트레이스 그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런 실습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고, 여러분 우리 집에 062가 바로 이러한 설정이 내부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했으면 합니다. 자, 다음 주 이제 수업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326페이지부터 보이는 IP 버전 6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가 7장의 NAT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버전 6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IP 버전 4의 문제점, 즉 주소의 어떤 유한성 여기 나오네요, 그죠? 버전 4가 42억 9천여만 개 IP밖에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32비트다 보니까요. 이 중에서도 우리가 D, E 빼고 하면은 실제 쓰는 건 36억 8천여만 개밖에 쓸 수가 없어요. 이게 다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버전 6는 128비트로 만들어지니까 숫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개수를. 그래서 버전 6가 어떻게 우리가 할당될 수 있는지 표기 방법들. 자, 우리 버전 4는 10진수로 표현되니까 이해가 쉬운데 버전 6는 16진수로 표현됩니다. 이런 어떤 표기 방법,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세팅하는 어떤 그런 방법들 라우트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 주차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